잠깐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뭐라고 하셨나요? 실수를 했을 때 속으로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아마 이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정신 좀 차려.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치고 힘든 얼굴로 앉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건가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다그칠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한 사람에게만 평생 가장 가혹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남들은 벌써 잊었을 그 일을 나는 집에 와서도 계속 곱씹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또 이런 적도 있으실 겁니다.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나이살, 처진 어깨, 지친 표정.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남이 나에게 이렇게 매일 지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자신이면 우리는 평생을 참고 삽니다. 아니, 참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너무 익숙해서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뇌과학으로 풀어드렸지만 오늘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자기 자신에게 불친절했던 이야기를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나에게 참 모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토록 가혹한지, 그게 우리 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발전한다. 채찍질해야 나태해지지 않는다. 나에게 관대해지면 거기서 멈춰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는 걸 성실함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자책하는 자신을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는 연구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기 비판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울과 불안을 키운다. 채찍질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저앉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뇌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할 때 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놀랍게도 뇌는 그 공격을 진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켜지는 것과 똑같은 위협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공격을 하는 사람도 나이고 당하는 사람도 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 나는 동시에 그 공격에 상처받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의 뇌는 하루 종일 위협에 시달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차분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새로운 도전을 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자책이 발전이 아니라 마비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지 못하고 과자 한 봉지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의지박약이야. 이럴 줄 알았어. 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밀려오고 그 괴로운 기분을 잊으려고 남은 과자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자책이 오히려 폭식을 부른 겁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힘들었지.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하면 돼. 그러면 죄책감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다음날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오히려 목표를 더 잘 지켜냈습니다.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의 직관과는 정반대죠. 채찍이 아니라 다정함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네프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듭니다. 두 명의 부모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한 부모는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네가 그럼 그렇지. 다른 부모는 같은 실수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위축되고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자기 안에서 첫 번째 부모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가혹한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처럼 말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다정해지자는 건 모든 걸 합리화하고 게을러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네프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고요. 지지해주는 좋은 부모를 떠올려 보세요. 그 부모는 아이가 뭘 하든 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그 잘못 때문에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게 하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안아주는 겁니다. 나를 다정하게 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수한 나를 못났다고 몰아붙이는 대신 실수했지만 괜찮다고 다시 해보자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굳어진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프가 제안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책은 우리가 자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어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배경음악처럼 하루 종일 흐르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나를 다그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목소리와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 하듯 말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같은 상황에 놓인 소중한 친구에게라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 말을 나 자신에게 그대로 건네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낯간지럽고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에게 모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네프는 이걸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나만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자신을 탓하면서요. 고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옅어집니다. 여기에 몸을 쓰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보세요. 그리고 몇 번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너무 단순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몸에 닿으면 우리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다독여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주는 반응이 일어나죠. 그 손이 내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뇌는 그 온기를 위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밤에는 스스로 자신을 안아주셔도 됩니다. 그건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일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정한 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잠깐 비행기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을 떠올려 보세요. 위급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도우라고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다독일 줄 알아야 남에게도 진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책으로 가득 차 늘 지쳐 있는 사람은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아니 너무 많이 스스로를 다그쳐 왔으니까요. 채찍질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버텨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버텨낸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세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정말 애썼다. 힘든 하루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처음엔 이 말이 입에 붙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이 그동안 이 말을 너무 오래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서요.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그 한마디를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 말은 사실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평생 나를 다그쳐온 그 목소리도 오늘부터 조금씩 다정한 목소리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당신에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에게 그 말을 해줄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